공부합시다. 607쪽 대화다경. 우리는 대화다경에 생략된 이 책에서 글을 생략한 부분을 깐다락가경에서 발췌해서 다시 읽었습니다. 부처님을 열애원공 정면지 명행족 해서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되고 출가하여서 감간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5개 5가지 장애, 수행의 장애 되는 5가지 장애 요소를 넘어서 드디어 이제 38번 색계 일선으로 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형구죠. 정형구가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교 수행의 대략적 전모를 드러낸 경전에서 내용이 이번에 이제 대화다경에서도 역시나 나오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서 색계 일선을 향하는 이야기를 38번 읽겠습니다. 그는 마음의 오염원이고 통찰지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들 5가지 장애를 제거하여, 앞에서 이제 이미 이야기했지만 탐진, 그 다음에 혼침, 도거, 그 다음에 의심 하는 것들, 요것들 이제 그게 뭐냐니까, 공부 못하면은 잘하려고 욕심 부려가지고 벼락치기 하면 잘해져요, 안 잘해져요? 그래도 벼락치기 하는 게 사람 그래 마음 편하잖아. 그게 탐심 같으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진심. 그래서 내가 밤새워서 공부했는데 성적이 옆에 친구보다 잘 나와. 그랬는데도 다른 놈이 더 잘 나와. 그러면 화가 나지. 질투나고. 이게 진심. 그래서 공부하기 좋아요.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어. 그게 혼침. 그런데 개 중에 내가 한 과목이라도 다른 과목을 다른 애보다 잘하는 게 있어서 우쭐대는 도거. 우쭐대는 도거. 그러면서 어떻게? 저는 분명히 다른 과외를 받고 있을 거야 라는 의심. 이런 것들이 수행을 방해한다는, 공부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요. 그래서 했는데, 뭐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고등학교 때 한번 장면을 보니까 내가 어리숙게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리숙한 거고 정보 부족이고 이미 정보를 아는 애들, 내지는 또 뭐 여기서 말하기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묘수를 부리는 애들이 있고, 그런 것들 반칙이 많이 횡행되죠. 횡행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공부를 오히려 방해하고, 공부하는 목적이 뭐요? 공부하는 목적이 국어 공부하는 우리말을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 국어 공부하는 것이고, 수학 공부는 논리, 내가 논리적 정합성을 따지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고, 내가 문과적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역사 공부는 내가 인간 삶의, 우리 삶의 한 과정 안에서 어떤 지점에서 살고 있느냐,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라는 예측과 그러한 어떤 사명의식, 소명의식, 그런 걸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그럼 되는데, 어릴 때는 무조건 뭐야? 점수. 그놈의 점수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그냥 못하는 수학은 그냥 점수가 좀, 할애가 좀 적게 됐으면 좋겠고, 잘하는 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죠, 그죠? 그래서 참 수학이 그렇게 어릴 때는 숙제였는데, 요즘 생각하면은 수학 공부를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한다면, 요즘 한다면 참 재밌게 잘했을 건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수학이 참 재밌는 과목인데 그때는 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나 듣는 우리들이나 다 미숙했는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여기 수학 잘하는 사람들 있죠? 없나? 그 말고 잘했대? 잘하게 생겼다. 5가지 장애를 제거하여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참 이렇게 뭐 잡소리 하나 끼면은 오래 가죠, 그죠? 원래 그래요.
자, 감각정망을 떨쳐버리고 회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그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5개, 5가지 장애에 계속 스며 있고 그런 것을 공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욕망 떨쳐버리고 욕망을 떨쳐버리려니까 이성이 필요하고 욕망은 욕망대로 행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 순간은 다 내한테 이익되고 내가 하고 싶지. 근데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은 그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손해지. 그래서 욕망에는 항상 이성을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불선법에도 뭐냐면은 이성을 갖다 붙이는데 여기서 이성이라는 것은 현명함, 현명함. 불선법에는 현명함을 갖다 붙여서 그래서 욕망과 이성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그래서 심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심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 우리 뭐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욕망에서 나와서 자기 삶이 다른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다른 가치로 치환되면은 또 다른 기쁨과 행복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못 찾죠. 잘 못 찾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그런 기쁨과 행복을 찾을 줄 아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왜냐니까 더 이상 욕망은 내 삶에 크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느끼고 있거든.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이제는 뭔가 하는 좀 다른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공부하는 목적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기쁨 했을 때는 이제 감정이죠. 엄마야, 연경아 왔네. 연경아 맨 앞에 앉아라. 자리 마련해놨다. 야. 절로 가면 안 돼. 안 돼? 책 갖고 와. 없어요. 없어요. 저 잃어버렸어요. 저 봉사하면서. 봉사하면서 잃어버렸대? 김명주 거. 네. 제가 갖고 올게요. 같이 써. 찬바람이 보니까 인간가 오네. 올 때가 됐지. 그래서 잡담하지 말고 근데 강의 중이야 지금. 다가 시간이 아니고 니도 하지 말라니까 또 하노. 자, 희열하는 거는 감정이고 그 다음에 행복하는 건 정서죠, 그죠? 정서. 그러니까 감정이 순화된 상태가 정서입니다. 감정이라는 건 그때그때 일어나는 거죠. 정서는요. 정서는 여러분들 마음의 저변에 항상 깔려 있는 게 정서입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깔려 있는 게 정서거든. 607조. 그래서 실은 뭐냐면 우리가 수행 언어에서 지금 새끼 일전에 기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즐거움이라는 게 행복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새끼 이성 가면은요 희열도 있고 행복인데 약해지지. 그리고 새끼 삼성 가면은 희열은 사라지잖아. 감정이 정리가 되는 거야. 더 이상 감정을 표현할 감정이 있어. 그거는 정서적으로 내가 안정을 찾았어. 그게 이제 수행 언어에서는 새끼 삼선의 특이점입니다. 이희묘략지하는 새끼 삼선에서. 자, 그래서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해서 역시 노력이 그 결실이 있고 정지인이 그 결실이 있다. 39번. 비구들이여, 다시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생각할 것과 뭐냐면 숙고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결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믿음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이 있으면 여전히 어떻게 생각할 게 많죠. 근데 의심이 사라지면은요, 의심이 사라지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학문적 공부를 하면은 자꾸만 따지게 되지. 그래서 의심하지 않아도 의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문적 의심도 결국 의심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의심하는 것은 뭐야?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학문적 의심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수행에서 우리가 선불교 수행할 때 의단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의심. 의단을 가지라. 의단. 의단. 의단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심을 가지라는 것도 왜냐면은 보다 굳은 확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의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의심이 이제 이렇게 생각과 심사라고 이야기하는 지속적 고찰 했다면은 색계 이선에서는 그 의심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의심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과의로 이야기하면 수다원가에 해당됩니다. 그죠? 수다원가. 유신경 개금치 회의적 의심에서 의심이 사라진 거. 유신경 개금치 같은 경우는 따져야죠. 유신견 개금치. 내가 유신견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견해인가? 맞는 견해인가? 라는 걸 따져야 되고 개금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회 문화적 경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특징이 뭔가 따져야지. 따져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내지는 한국이라 부르는데 사람들은 코리아라 부르지? 라고 했을 때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 안 하지? 그죠? 왜냐니까 우리는 뭐 한국이라도 좋고 코리아라 해도 별 상관이 없고 코리아는 옛날 고려시대 때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는데 뭐 그거니까 우리가 국채가 저 고려부터 이렇게 전통이 내려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근데 터키 사람한테는 튀르키예 사람한테 터키라 부르면요 싫어하지. 왜? 터키라는 말이 뭐냐면 튀르키예 사람들을 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터키를 싫어한다고. 터키라 불러줘야 돼요? 안 불러줘야 돼요? 아무래도 튀르키예라고 불러주는 게 정상이잖아. 이게 뭐냐면 우리가 따져보는 거지. 우리는 터키인데 왜 튀르키예라 불러?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야. 생각해보고 궁금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진실을 뭐냐면 규정하는 그런 뭐냐면은 내용들이 되고 그것이 가라앉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결심이 있었다는 거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마음이 변치 않아. 그러니까 수다원 되면은 우리가 수다원에 그 7번 천상을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가 있거든. 7번 천상을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는 죽고 태어나기를 7번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바보 같은 이야기고, 수다원 이야기는 내가 천상이라고 하는데 항상 이상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좀 이상적 삶을 추구했다가도 또 현실에 그냥 반전에 끌릴 수밖에 없고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 왜? 아직까지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담만 하더라도 우리가 건강경에서는 일왕래라고 했지만 일래라 그러잖아. 일래. 그러니까 일래라는 것은 한 번. 그러니까 한 번이라는 건 수단으로 수시로 그렇다는 얘기고, 사담의 한 번이라는 것은 그냥 참여하면은 곧바로 회복될 수 있는 상태.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왔다 갔다 안 한다는 상태.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궁금하지 뭐 하는가? 분명히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기들끼리 무슨 비밀 협약을 하나 궁금하지. 그래서 항상 있잖아, 비밀이 많으면은 사람들은 불난거리가 항상 생긴다. 근데 비밀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 법당 가면은 그 스님방에 번호키가 있잖아. 그럼 보사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방에 뭐 들었는가 궁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내 방은 열려 있잖아. 궁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쪽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갑니다. 괜히 가봐야 청소할 일밖에 돼 있어? 그러니까 안 갑니다. 그 열어놓으면 오히려 안 가고,
닫혀 있어 열고 싶은 게 그게 사람 마음이요. 왜 그렇게 번호키를 그렇게 법상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법망도한테 그렇게 달아놓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 그래요. 뭘 숨가놓게 그래 많은가. 그쪽 신도는 그렇게 서로를 못 믿는가 봐. 스님하고 신도들끼리. 그건 아니겠죠. 그냥 워낙 옛날에 그 전에 뭐 모르는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겠지. 그리고 또 무슨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 생기면은 그게 또 큰 일이 되니까 미연에 방지한다는 그런 뜻도 되지만은 나는 안에 들어가봐야 가져갈 것도 없고 안에 들어가봐야 뭐 청소할 일하고 빨래할 일만 잔뜩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난 항상 마음이 단일한 상태야. 일례 대저 한 번이라는 게 only one 하는 그 뜻이 아니고 그냥 대개 이런 뜻입니다. 대개 오고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감각적 욕망이 아직 옅어지지가 않았어. 옅어진 상태고 없어지지가 않아, 사라지지가 않아, 정리가 안 됐어. 그게 이제 색계이선. 그래서 색계이선에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결과물은 정어입니다. 그죠? 정어, 바른 말. 바른 말이라는 것은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의 표현인 말까지도 바른 말을 하고 그 바른 말로 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아주 격조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격조 있는 사람이. 그게 이제 색계이선, 사담이 가지는 이제 매력이죠. 말을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사안에서 궁금해서 물어봐도 거리낌이 없으면은 이제 이런 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 모르고요. 자기 스스로가 자가당착일 때는 말을 해요. 더듬거려요. 말을 더듬거리고 엉뚱한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죠. 그 왜 그러냐니까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이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익될 건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익될 건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확신이 생기면은 전혀 그런 문제 안 생기겠죠. 40번 비구들이여 다시 비구는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희열이 이제 기쁨이 빛발했다는 감정적으로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야. 감각적 욕망이 정리됐기 때문에 감정도 당연히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정념정지가 확립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안암향을 했을 때, 즉 안암가로 가는 안암의 상태에 있으면은 정념정지가 일어나겠지.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이야기야. 새로운 경험. 내가 하지 못했던 경험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학교 다니다가 나중에 졸업해가 사회 나오면요. 완전 새로운 경험이잖아. 새로운 경험. 어른 되면 새로운 경험이죠. 새로운 경험. 이렇게 쫙 사니까 새로운 경험이요. 맨날 밋밋해요. 그래서 내가 출가를 권하는 거야. 출가하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해. 완전히 새로운 경험. 왜냐니까 완전히 이질적이잖아. 실은 우리가 전혀 색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사는 외국에 가도 우리하고 다르게 살죠. 새로운 경험이야. 나중에 보면 인간 사는 거야. 인간 사는 거거든요. 왜? 그 사람들도 생존하려고 생활하려고 하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바라보면 그 나름대로 사는 거죠. 사는 건데 출가는요. 생존하려고 살아요. 완전히 그 세속의 흐름하고 반대로 살아야 돼. 반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출가하면 합니다. 그래서 그걸 권하는데 안 하지. 왜냐면은 지금도 달콤하거든. 지금 살아가는 게 과거에는 출가를 많이 했는데 요즘 올해는 조금 출가를 더 했답니다. 지난해보다 한 2배 가량. 그래서 2배 가량인데도 우리 어릴 때 출가할 때보다는 한 4분의 1도 안 돼. 숫자가 2배라고 해도 얼만큼 지금 안 하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세상살이가 너무 재밌는 거야. 살만들 하고. 그래서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우리가 복잡한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사실상 내후년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알겠어요? 전망이 돼요, 안 돼요? 야, 이게 무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란가 그런 생각들이 든다고. 이거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내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야, 이게
지금 무슨 계속 이런 뭐냐면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걸 가져서 되겠냐? 더구나 이제 우리가 상상 못할 세상이 뭐냐? AI 세상 하는 거죠. AI 세상 하는 것들이 오면은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내가 신경 쓰인다고. 적을 것도 없다고. 오늘 왜 이렇게 자꾸만 사고를 치지? 가까이서 보니까 더 그러는 것 같다. 법당에 살 때는 멀리 떨어서 보니까 안 보이는데 너무 가까운 것도 문제네. 그래서 AI 세상 오면은 야,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나 라고 했을 때는 좀 우리가 상상 못할 세상이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마하트마 간디, 인도 간디는 영국 유학 갔다 왔잖아. 영국 유학 가가지고 산업혁명을 딱 보고 왔어요. 산업혁명을 보니까 야, 이게 사람 세상이야. 안 그러면 난리야. 난리야. 왜냐면은 그 산업혁명이라서면 잘 살아야 되는데 자본가들만 잘 살고 결국 그 힘약한 어린애들 노동력 착취하거나 여성 노동력 착취하거나 이렇게 돼서 산업혁명이 막 이루어지거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계 돌려야 되니까 자원이 필요하잖아. 식민지배 확대. 그러니까 산업혁명으로 실은 식민지가 더 가속화되는 겁니다. 자원이 많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강제로 소비시킬 장소가 필요하고 이러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게 실은 혁명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더 비참해진 거야. 그러니까 간디가 그걸 보고 와가지고 인도를 도시사회를 만들면 안 되겠다. 농촌지향의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간디는. 지금 인도 사람들이 보면 타당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어처구니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간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인전에 나온 마하트마 간디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또 금욕적으로 살았어. 심지어 자기 금욕을 이렇게 과시하려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뭐냐면 자기 옆에 같이 자는데 여자 소녀애하고 같이 자. 근데 자기는 아무 마음의 동료가 없대. 그걸 표시를 하는 거야. 소녀하고 자도. 이게 무슨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은 아니지. 그러려면 수행성으로 가야지. 어?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실은 뭐냐면은 비폭력 저항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항하라는데 야, 뭐 예수는 오른밥 맞으면 왼밥 내라고 뭐 이야기했나? 그건 종교죠. 종교적 관점에서. 하지만은 정치적 관점에서는 비폭력 저항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반드시 어떻게 한거를 해야지. 한거. 유관순 영화 보면은 감옥에 갇히잖아. 그래서 그 감옥에 가둬놓고 그 사람들 고생시키려고 6명, 7명 들어가는 방에 30명을 두드려 넣어요. 누울 수 있어요? 못 누워요? 밤새 서 있어. 추운 겨울에 껴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발을 통통통통 구르면서 노래 부르고 막 그럽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한 거지. 그러니까 3.1 만세운동 같은 것도 한 거지. 한 거.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거든. 표현을. 근데 인도 사람들 비폭력 저항이라는 바람에 인도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참 보면은 여러 생각해 한 장면 안에서도 우리가 제3자 관점에서 보면 참 좋은데 안에서 보면은 또 아닌 장면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말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감정이 정리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서 정념정지가 일어서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을 경험한다. 새로운 경험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갔구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실은 뭐 지금 여러분들이 불교 경전을 읽는 것도 새로운 경험입니다. 우리가 같이 15년 정도 만나가지고 이야기한 것 중에 제일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교야. 자꾸만 뒤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야. 이게 이제 새로운 경험이죠. 새로운 경험. 그리고 이제 우리 실은 다니면서도 뭐 무상, 무아 이런 이야기는 들었죠. 제례 다니면 기독량으로 듣지만은 뭐 연기법의 각 이런 이야기 듣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공 이야기만 해도 몸서리 치지.
그냥 입으로는 공 이야기하지만 공에 대해서 알고 싶어해요. 눈 감아요. 여기 오신 노보살님들 공이란 이라면 그때보다 다 찹니다. 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새로운 경험이 됩니다. 새로운 경험이 되고 그게 실은 생각으로 엄청 내 뭐냐면 사변의 수준이 높아가는 거예요. 좀 전에 내가 뭐 간디 이야기도 하고 티르키예 이야기도 하고 내지는 여러분들한테 역사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야기 잘 들어요. 내가 또 이 말빨이 있기 때문에 역사 장면 이래 좀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쏙쏙 귀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 재밌게 하는데 역사는 아까 얘기했네. 내 지점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는 볼 수가 있는데 내 생각의 뭐냐면 사변의 수준을 못 높여요. 역사 공부만으로는. 역사 안에서의 깨침은 있지. 역사 안에서의 깨침은 있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역량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소위 이야기해서 문학 가지고 공부가 다른 것 같은 문학까지. 근데 문학 가지고 공부가 다 돼요. 안 그러면은 사유라는 것이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사유도 해봐야 돼.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조선조 유교 사회는 문학의 사회지. 한시들 배웠잖아요. 한시. 그 다음에 뭐 맹자, 대학 이런 것들 다 뭐 어떻게 고전이지. 고전 문학에 대한 뭐 사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유자들 입장에서 마이너스 1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마이너스 1이 숫자라고 여겨졌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선시대에 쭉 오지만은 수학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역사를 배워봐 수학이 없잖아요. 왜 수학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사회가 역동적이지 않았다는 얘기. 수학이 왜 발달했겠어요? 수학이 사회가 역동적이면 발달합니다. 첫째 산수가 발달하는 것은 거래죠. 근데 조선조는 거래를 했어요. 거래를 막아버렸어요. 나라에 허가 맡은 사람만 거래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거래를 못했다고. 산수할 필요가 있어 없어? 산수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역동적이야. 안 그러면은 그냥 고지곧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는가. 그대로 사는 농경사회. 생각이 역동성이 전혀 없는 사회가 된다고. 그러니까 문학을 하면은 신미한 내지는 이런 것들은 생길지 모르지만은 생각의 역동성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 교육이 그런 거예요. 역사 교육 뒤에 보면은 내가 그러면 이 역사를 역전시켜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역전시켜? 했을 때 역사 교육만으로는 쉽지 않다고. 여러분 우리가 투자라 그러잖아. 투자는 이익일까 손해일까? 투자하면 투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만은 당장 장부상으로 손해입니다. 돈을 써야 되니까. 장부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장부상으로 손해입니다. 근데 뭐냐면은 투자라고 하잖아.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죠. 손해가 아니죠. 근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것이 없으면은 지금 당장 투자하는 이 행위는요. 손해라서 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돼. 안 함. 이건 손해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예측이나 내지는 그러한 예상 이런 합리적인 생각, 계산 이런 것들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 그러니까 공부가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상을 공부한다는 것을 즉 사변을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불교 사변은 우리 그냥 당혹스럽잖아.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분명히 애가 태어났는데 원명지 손주한테 탁 태어났는데 너는 난 것도 아니고 멸한 것도 아니고 태어난 거죠, 그죠? 생일 축하하라고 하잖아요.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라는 생각은 우리가 가진 생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해본 생각이잖아. 해본 생각. 그래서 안 해본 생각을 해본다는 것은 즉 내 생각의 반대편
대해서 내 생각에 반대편이 분명히 있잖아. 반대편에 대해서 헤아려 버릴 수 있는, 그 다음에 내 생각 너머를 헤아릴 수 있는, 소위 이야기하면 이 세계삼선에서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이때까지 욕망으로 본 쾌락적 행복을 평가했을 때, 그것이 행복이지 않고 고이고, 그러면은 행복은 무엇인가 했을 때 세계삼선의 정념정제에서 행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행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체험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세계 선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계 삼선에 있습니다. 행복을 체험해봐야 돼요. 체험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있는 걸, 없으니까 있는 걸 갈구해 왔잖아. 있는 걸 갈구했잖아. 그러니까 있는 걸 갈구해 왔는데 없으니까 있게 돼요. 갈구만 해요. 갈구만 하니까 항상 불안하지. 왜? 내한테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있음을 갈구만 했지 없음을 누려보지는 못했어. 이 본문은 언어지, 그지? 내가 없는 걸 누려보지는 못했다고. 누려보지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누릴 수가 있는 거야.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 그걸 경험을 못 해봤다고.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내 삶 안에서도 반대편인데, 내가 추구하는, 갈구하는 것에 대한 반대편. 그것만 해도 경험이, 상당한 경험이 되죠. 상당한 경험이 되죠. 그리고 그것을 뭐 일부러 뭐 만 원의 행복, 천 원의 행복 하면서 따지면서 살 일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 내 생각의 반대편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 넘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이때까지 감히 뭐냐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런 일까지. 그래서 거기에도 다 우리한테 뭔가 컨텐츠가 있거든. 내용이 있거든. 그래서 그를 두고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3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 이렇게 해서 역시 노력이 그 결실이 있고 정진이 그 결실이 있다. 우리 안침도 왔으니까 안침도 다니는 우리 정토법당 법륜스님, 머리를 깎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도문스님한테 가서 여쭈니까 뭐 흰진이 검은진이 이야기했다잖아. 흰지 검은지 이야기는 덩샤오핑, 알지? 등소평 말고 뭐야? 중국 예. 모택동 마오쩌둥 이야기입니다. 마오쩌둥 이야기인데 마오쩌둥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들어가지고 이제 마오쩌둥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썼지. 덩샤오핑 말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흰지 어떻고 검은지 어떠냐 그 이야기를 듣고, 네가 그렇게 뭐 제가로 해가지고 뭘 해보겠다는데 그것이 뭐 이거 뭐 어떻고 저거 뭐 어떠냐, 불교만 잘 되면 되지, 이야기 듣고 뭐 머리를 깎았다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합디다. 그래서 뭐 그때 뭐 내가 머리 깎았을 때는 잘했다고 그랬죠. 이왕 할 것 같으면은 그래 사는 것보다 훨씬 머리 깎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대단한 결실을 맺어가지고 잘 살고 있죠. 뭐 어쨌든 한국 불교에서는 뭐 중요한 대표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삼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41번 비구들이여 다시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렸다는 이야기는 이제 정념정지할 것도 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서 그것을 평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온이라고 이야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여러분, 마음 챙김이 청정하다는 이야기가 사념 청정했잖아요. 이러니까 무슨 마음 챙김 자체가 청정하다고 생각, 이렇게 번역돼 있잖아. 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마음 챙김을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챙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는 청정하다고 이야기해요. 할 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성찰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챙김, 주의 깊음, 염두에 둠. 어제 내가 이제 법회에서는 사람들 소통에 있어서 청정,
대승불교에서 청정이라는 것은 장엄, 정토, 청정이라는 것은 사람들 소통 안에서의 청정을 이야기한다면은 우린 내 내면하고도 소통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스스로 성찰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사념하는 거예요. 염을 버린 청정의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해서 역시 노력이 그 결실이 있고 정진이 그 결실이 있다. 그래서 예상되는 과인은 아라함 가지고죠. 욕망을 다 떨쳐버린 상태. 욕망과 악의. 악의라는 것은 무아가 통달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의가 없다는 이야기는. 악의는 항상 자기 방어 기제라 그랬죠. 악의는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무아가 통달한 것이 제4선에 해당됩니다. 42. 그러니까 내가 무아법으로 내 스스로가 통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 안에 내면의 상태지. 사람은 내면의 상태로 완성된 거야. 안 그러면 외부 활동과 기결될 필요가 있을까? 기결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신구가 역시 연결되죠. 신구가 연결되어서 의업의 해결뿐만 아니라 신구업, 신업과 구업까지 해결돼야 되는 것이 이제 사무색정으로 가는 거지. 사무색정으로 가는 것이 됩니다. 자, 42번. 여기서는 우리가 사무색정, 무색계 사선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으니까 생략하고,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요머니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전생을, 그래서 우리가 숙명통 이야기 지난번에 쭉 했잖아요. 숙명통이라는 것은 내 개인적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삶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숙명통을 내 혼자 앉아서 헤아려야 돼요.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하는 게 역사 교육입니다. 역사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한테 해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회 변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보세요. 마가 뭐 해가지고 미국 위대한 시절을 제가 찾겠다고 하지만 미국이 가장 위대한 시절은요, 세계 2차 대전 말렵에 미국은 저끼리 아메리카 대륙에서 전쟁 없이 물자 풍부하니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자꾸만 유럽에서 전쟁 개입해라 하거든. 그래서 개입하면서 천사로 나타났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엔을 설립해가지고 프랑스로부터 자유 여신상을 선물 받고 이럴 때가 미국이 뭐야? 그레이트 아메리카들. 그레이트 아메리카. 메이크, 마가가 뭐지? 메이크 어게인.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줄여서 마가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그레이트 아메리카인데, 그 그레이트 아메리카예요. 월남 전부터 이상 꼬꾸라지기 시작했어. 월남 전부터 이상하게 가기 시작하더만은, 냉전 풀 때만 하더라도 좋았죠. 그래서 냉전이 그래도 미소형 냉전이 계속돼 있는데, 소련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주저앉았잖아. 고르비가 또 생각 바꿔가지고, 고르비가 욕 직사게 먹었죠. 그다음부터 생각 바꿔먹고 해가지고 그 술푸대 옐친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옐친한테 넘기고 해서 그냥 러시아가 아주 몰락지경에 이르게 되고 초인류 강국으로 오고, 그 나름대로 자기들 경제주의 해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세계화라고 해서 자기들 자유무역 질서라고 했죠. 미국 무역 질서지. 그렇게 이루어왔는데 저한테 불리하니까 어떻게? 근데 거기에 또 다들 어떻게 익숙하게 해가지고 맞춰 살았는데 저한테 손해나니까 깨버려. 그래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그레이트 아메리카예요. 밴댕이 아메리카예요. 밴댕이 아메리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미국을 좋아하는 일본인들마저도 등 돌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갔죠. 그게 뭐냐니까 자기가 영광되면 역사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 걔들이 다시 극으로 가는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일본 사람들이 극으로 가는 건 뭐죠? 저거들 제일 잘났을 때 대동아
전쟁 일으킬 때 그때 가자는 거야. 그 소위 이야기해서 메이지 이후에 우리 이제 함부로는 소화 시대로 가자는 얘기. 소화 시대로 가자는 얘기는 2차 대전 시대 가가지고 한국 식민지 지배하고 이럴 때, 그냥 필리핀하고 뭐냐면 미국하고 이래 우리나라를 나눠 먹을 때, 그때 그냥 저거가 그때 그냥 미국만 안 건드리고 그냥 하와이 폭격만 안 했어도 진주만 공습만 안 했어도 어떻게 들어갔을 건데 라고 생각할 그때로 가요. 이등방문 시대. 그게 일본 극우의 생각입니다. 중국은 극우가 아니지. 국수가 있겠지. 그러면 저거 한족이 지배하던 시대. 지금은 중국이 한족이 지배한 시대 아닙니까? 근데 독일도 극우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로 가자요? 나치 시대로. 게르만족이 그냥 유대인 다 죽이고 게르만이 가장 탁월했을 때. 우리나라도 극우가 있죠. 어느 시대로 가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얘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극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따라지야. 일본 따라지고. 이게 극우 아닙니다. 우리나라 극우는 저거는 이익 좀비들. 거대한 계획이 없으니까 뭐냐면 다행이라 보다 그러면 그 미국 따라다니니까 그게 더 괴롭죠. 그러니까 오늘 트럼프가 그랬다잖아. 한국에 가니까 그냥 뭐 성적이 기들으면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더라. 같은 짓들 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 따라자가 된 게 실은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이식시키면서 동시에 이게 미국 보수 복음주의 그게 이식됐거든. 그래서 그게 우리 사회의 주류로 떠올랐잖아. 우리나라는 교회가 그냥 덜 떨어져서 저가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통일교거든. 근데 통일교가 나왔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 왜 그래? 하는 게 저것들이 이익하고 결부돼 있으니까. 그게 극우가 아니지. 소위 해서 국수적 자기 뭐냐면 자국 이기주의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이게 역사가 있어요. 이 안에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공화정이라는 게 히랍 그리스 시대, 공화정이라는 게 부처님 시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베샬리의 리차이들. 여러분 열반경 보면은 리차이들이 막 말 타고 달려오는 걸 보면서 부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저들을 보라. 제석천의 천인들이 어떠냐 물어보면은 나는 비유해서 저들을 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리차이들이 막 말 타고 달려오는 것이 제석천의 천인들로 묘사를 하고 있고 그 리차이들이 하던 뭐냐면은 정치 체제가 공화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도 공화정은 부처님 굉장히 칭찬을 했죠. 대반열반경 첫 장면이 왓지족을 침범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히랍 시대도 있지만은 그게 역사에서는 잠시 나오고 사라지죠. 그 공화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20세기에 와서 인류는 공화정이라는 것을 세상에 국가적 체제로 드러냅니다. 20세기에. 그 공화정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게 뭐냐니까 인간이 그만큼 성숙해진 거예요. 사회가 성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모든 제도는 공화정에 기초해서 하는 일이죠. 근데 지금 극우들이 하는 것은 공화정을 계속 가지제. 안 그러면은 공화정을 깨서라도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자. 공화정을 깨서라도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자는. 왜냐면은 당장 손해보고 그 손해를 못 참으니까 생기는 문제. 그래서 뭐냐면은 이 반면교사해야 되는 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너무 그냥 사회보장제도를 잘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감당을 못 하잖아요. 예산을. 프랑스 사람들은 평균 22세에 취직을 한대요. 그러니까 대학도 안 가잖아. 그래서 사회에 취직하는 연령이 22세래. 그래서 프랑스 정년은 62세래. 62세면 40년을 일했다는 거예요. 40년 일하면서 세금을 충분히 나라에 냈기 때문에 40년 일하고 난다면은 나라에서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 생활을 보장시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그래서
해주는데 프랑스 경제가 옛날 좋을 때는 아프리카 피 빨고 할 때는 저 경제 좋았잖아. 식민지 가지고 있고 할 때는. 근데 프랑스 경제가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62세부터 연금을 줄 수 있어? 못 줘. 못 주지.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65세로 늘리면 안 될까? 하니까 못 늘린다는 게 내가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다 국민연금 내고 이제 받잖아. 국민연금 재정이 없어. 덜 줄까 하면 난리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근데 프랑스만큼은 안 납니다. 왜냐니까 우리는 국민연금 조금만 걷었잖아. 그런데 그러고 또 덜 줄까 해도 조금 덜 주잖아. 프랑스는 지금 많은 부분 노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난리가 일어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없어. 프랑스가 큰일이에요. 큰일 났죠. 독일은 지금 몇 년째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이 지금 완전히 경제적으로 그냥 굉장히 침체 내지는 내려앉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뭐 물론 차이나 때문이지. 값싼 물건들이 막 횡행하고 그래서 더 이상 뭐 팔 데도 없고 저거 내부 소비로는 실은 경제라는 것이 돌지를 않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돈 찍어내다 보니까 어떻게 찍어내요. 저거 실은 저거 돈 찍어내는데 빚이야. 빚이지. 그래서 미국도 저가 이미 발행한 국채를 갚는 이자가 상당합니다. 요번에 어차피는 금리 내렸잖아. 금리 내린 이유가 뭐야? 저가 찍어낸 저거 빚 갚는다고.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저가 예산으로 많이 투여를 해야 되는 거야. 빚 갚는 이자를. 그러니까 그래서 내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그게 해결돼 안 돼? 돈 찍어내다 더 이상 해결 안 돼서 이제 하는 방법이 일본이나 우리나라한테 돈 달라는 겁니다. 너 우리 때문에 잘 먹고 안 살았냐?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비용을 달라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꽁돈 달라는 거지. 근데 제일 잘 본 건 누구죠? 그 돈을 중국입니다. 미국 덕분에 제일 잘 번 건 중국입니다. 중국한테 제일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중국한테는 받아요, 못 받아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본만 호구지 이제.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아직 안 준 거고 일본은요. 줬잖아. 주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지. 일본 안에서는. 왜 난리가 나요? 백성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본 사람들은 또 그건 뭐야? 임금이 안 올랐어요. 몇십 년 동안. 임금이 안 올라가지고 일본 사람이 삼성에 취직했더니 저거 나라에서 받던 월급의 5배로 받는다. 삼성은 성과급도 있잖아.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월급도 오르고 하는데 일본은 지금 30년째 월급이 안 오르거든. 그런데 그 돈을 또 퍼주니까 얼마나 속상해. 이런 것들이 이런 궁색함이 싹 다 국수적 태도로 만들고 뭐냐면 너는 못 살아도 되고 나는 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만들어내어서 뭐냐면은 난감한 세상으로 지금 가게 하고 있죠. 그래서 참 딱합니다. 이게 숙명통이라는 것이 역사라는 것들을 배우면은 헤아려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지. 근데 우리가 이거는 내가 이제 사회 교과서나 나올 만한 역사 이야기고 불교에서 숙명통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존, 생명과 생존에 대한 뭐냐면은 신통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43. 그는 그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흡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로 향하게 된다. 라고 해서 천안통. 이렇게 하면은, 예? 트럼프는 그냥 저거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예? 거기 현대 자동차 사람들 다 잡아가고 쫓아내고 했더니 미국이 난리가 나요, 안 나요? 조지아주, 이름도 조지아야. 조지아 주지사 우리 들어온단다. 우리나라 방한한다고. 왜냐니까 일자리가 지금 아니 그거 공장 지으면 저한테 일자리가 15만 개인가 생긴다는 8만 개가 15만 개인가 모르겠는데 생긴다는데 그쪽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아쉬운데 실업률 때문에 예? 일자리도
그 미국 사람들 급여는 보통 급여가 아닙니다. 1억입니다. 1억. 수습하는데도 1억 정도 하던데 한 사람당. 우리는 1억 같은 고액 연봉인데 그는 일본 잘 사는 나라니까 그렇게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참 아쉽죠. 그래 들어온다 이거야. 들어오는데 뭐 그래 들어오면 그냥 또 아유 그래 다 이해하면서 얼른 가야 되겠어요. 따지면서 가야 되겠어요. 난 따지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지 이제 어떻게 갈란가. 자, 천안통.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측 못하지. 제 이제 내년 중간선거하고 또 집니다. 치는데 미국이 지금 민주당이 또 비리비리해. 미국 민주당의 제일 바보 같은 일은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예요. 그 노친네를 대통령으로 뽑아가 어쩌려고 연임도 못하는 사람을. 근데 참 이게 반년이라는 게 무서운 게 부통령하고 맨날 2인자에 있으니까 다들 어떻게 아유 정치적으로 그래 막 바이든도 한번 해야지 이때가 2등하고 살았는데 라고 해서 지켰다가 어떻게 꼴까닥 해가지고 아니 트럼프가 지난번에 갔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새로 왔잖아. 그러면서 지난번에 간 트럼프보다 지금 온 거는요 더 이상하게 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예측 못해요. 이게 이런 부분에서 판단 평가는 진짜 냉혹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항상 어떻게 다들 그러려니 하는 아니 뭐 그래도 하는 그 나약한 심정에 참혹한 역사의 결과를 또 맞이하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안통. 그래서 미래 예측 장면은 우리가 예측 많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예측이라는 것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천안통이라는 것이. 그래야 어떻게 숙명통, 천안통이 되어야 누진통이 이루어지죠. 혼란이 안 생기지. 내 마음에 우왕좌왕하는 그런 것들이 안 생기잖아요. 44.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어여머니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그래서 누진통이 일어나는데 그 누진통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선언할 수 있는 게 고집멸도를 선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왜? 괴로움을 다 겪었고 알기 때문에. 겪어 알기 때문에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해요. 괴로움을 겪었다는 것은 주관적 상황이죠. 알았다는 것은 객관적 상황. 겪은 것은 싹 다 어떻게 내 주관이나 내가 개인인 거잖아. 근데 안 것은 괴로움을 떨어뜨려 놨죠. 그죠? 객관적 상황.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납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했을 때 괴로움은 뭐냐면은 무명으로부터 비롯된 업이 그러니까 업은 항상 있었어. 그 뭐냐면 밑바닥이 무명이라는 거야. 뭣도 모르고 그냥 움직인 거지. 그 뭣도 모르고 움직인 업이 그게 생존업이 된 거지. 생존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무명행할 때 우리가 교리 설명에 도식적으로 하면 그 행이 신구의 삼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구의 삼업이 내 개인적 신구의 삼업이겠어요? 우리 인류의 신구의 삼업이겠어? 우리 인류의 신구의 삼업. 그 신구의 삼업에서 뭐 어제도 내가 경상도 사투리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이 말을 쓰는 게 원래 내가 그렇게 배우고 나왔어요. 사는 동네 태어났으니까 이 말이야. 사는 동네에 태어났으니까 이 날이. 그 말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떻게 신구 행으로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명행할 때 행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식이라는 것이 소위 해서 뭐 여기서는 뭐 그래 아르마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라는 놈의 의식을 가진 놈이 그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는 놈이 일어났을 때 그 나라는 놈은 뒤에 나의 뒷배경에 내가 맞이한 신고의 삼업의 동네도 있지만은 내 뒷배경에 신고의 삼업 동네도 있지. 그게 명색이지.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했을 때 생존욕으로 일어납니다. 생존욕. 생존하고는 하고자 하는 욕구. 그게 다른 말로 가래지.
근데 어떻게 살아야 돼? 더 잘 살아야지. 더 잘 살아야지. 자, 돈을 예? 돈을 10억을 줄게요. 10억을 줄게요. 내일 모레 죽어야 돼. 돈을 한 번도 안 줄게요. 앞으로 20년을 고생하며 살아야 돼. 어느 삶을 택할래요? 근데 사람들은요, 고생하면서 사는 거 택하지 않고요. 내일 모레 10억, 그러니까 죽는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죽을지도 모르고 10억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람들은 죽는다는 이야기를 가로채가지고 모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10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20, 30년 고생 한다를 안 택하고 죽을지도 모르고 10억을 향해 가는 게 사람들의 욕심이야. 그게 가래라는 거야. 가래라는 게 단순히 20, 30년 생존해서 버티며 사는 게 욕심이 아니라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 탁 가. 그렇게 갑니다. 참 극단적인 나눔이었는데 실은 사람들은 어떻게 2, 3년 택하거든. 이렇게 이야기 설명해 주면은. 근데 여러분 이 설명해 준 것이 설명하면은 다 10억 때문에 내 목숨 못 자는 줄도 모르고 막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10억이를 한 이유도 요즘 1억 가지고는 마음도 끄덕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괴로움이 일어납니다는 가래라는 놈이 그런 정체라는 거야. 단순히 생존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존에는 보다 더 나은 잘 하는 것들이 개인적 욕심이 막 껴 있는 거지. 깨뚫어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했을 때 그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이 아니 생존하는 게 문제야. 잘 사는 게 문제야. 잘 사는 게 문제야. 잘 사는 게 문제. 아니 잘 살면요 내일 모레 죽어도 사람 그거는 모르니까 죽어도 후회 없어요. 근데요 잘 안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많아요. 이때 이랬을 걸, 저때 저랬을 걸 막 하잖아. 내가 6만 원대 삼성전자 살았어, 안 말았어. 오늘 8만 3천 원 넘어가대. 나는 우리은행까지 가서 고민했다잖아. 이걸 다 해약해서 넣어 말어 넣었어야지. 아직 나라에는 신심이 부족해. 자, 그래서 장난 말이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한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닥금이다. 잘 살아야죠. 그럼 잘 살려면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지. 잘 사는데 방법이 있잖아. 잘 사는데 방법.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그 방법이 8정도잖아요. 8정도의 제일 첫째 덕목이 정견이다. 바른 견해. 바른 견해가 있어요. 똑같은 지능의 사람이 있다. 북한에서 정견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정견이 있을 수 있을까? 북한은 정견을 박탈당한 상황입니다. 견해를 주입당한 상황. 견해라는 것이 저기는 있어요. 가스라이팅이야. 가스라이팅. 우리는 바른 견해라고 했을 때 견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견해를 내가 이래저렇게 구성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바른 견해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능에 있다 하더라도 지능이고 똑같은 형편이라도 견해는 다르죠. 바른 견해가 없는 사람이 사유가 바르게 될까? 사유는 그냥 딱 고안해서 딱 그럽니다. 그 견해 안에서. 견해라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또랑으로 보면 돼요. 또랑물은요. 그 또랑 안으로 싹 흐르지. 견해 안에서 사유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바른 견해는 또랑 뭐냐면 이렇게 하는 물 흐르는 물길이 있어요. 물길이 자유로워요. 물길이 자유롭다. 물길이 자유롭기 때문에 사유가 자유롭죠. 물길이 사유가 그래서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만 있으면은
불교가 그러면 견해와 사유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겠지만은 견해와 사유의 뭐냐면은 그 행간은 뭐가 있지? 지혜라. 견해와 사유가 결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해와 사유로 인해서 지혜라는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혜가 나를 해탈시키고 나의 방향을 예? 잘 가늠할 수가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인도하는 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한국 사회에 태어난 걸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 여기서 지금 외국 안 갔다 온 사람 없잖아. 제일 안 갔다 온 사람이 난데 다 갔다 왔잖아요, 그죠? 에, 미국 그 주마다 스테이트잖아. 45%가 그 주 밖을 안 만나. 평생 살면서 자기 주 있잖아요. 우리가 뭐 조금 전에 조지아 있잖아요. 조지아주를 밖으로 안 나가본 사람들이 45%나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는데 미국 사는 거예요. 지는 조지아에 사는 거야. 조지아에 사는 겁니다. 조지아에 사는데 조지아 밖으로 안 나가본 겁니다. 지금 누가 잘 사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여러분들이 아까 리차이 얘기했지만은 부처님 이 시대에 오면은 우리나라 사람 보고 리차이를 할 거야. 저 강남에 벤츠를 몰고 올라오는 자들을 봐라. 저들이 재석과 같은 놈들이라. 근데 그렇게 그냥 자유롭고 막 그냥 모든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문명으로 발달했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약점이 뭐냐면은 사유의 깊이, 사유의 질 이런 것들이 터무니없이 수준 낮다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왜 그러냐면 맹목적 자본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맨날 그래프 보고 앉아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니 우리 여의도 가면은 자본시장을 막 있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 근무 시간이 언제죠? 새벽입니다. 미국 주식시장 열고 미국 환율 어떻게 변동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 중요한 게 아니야. 미국 환율이 어떻게 변동되고 주식이 어떻게 변동되느냐. 그거 다 보고 있거든. 그거 보고 이제 그 다음날 우리나라 시장 예측하고 막 투자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뭐 때문에 그러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라는 물음이 없어. 그 다 증권맨들이나 이 머리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물음이 없어요? 거기서 성과는요? 돈을 따는 거. 그 말고는 다른 성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은 좋아지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대학까지 좋은 교육 받고 난 다음에 더욱더 안 좋아지겠어. 더욱더 안 좋아지지. 왜냐면 그런 폭이나 내지는 생각의 깊이, 해량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옹색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개인적으로 극복하려고 애를 써야지. 그래서 2차 교육을 받든지 내지는 많은 독서를 통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지. 속상하지. 자, 어쨌든 말이 깁니다. 자, 45. 그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볼 때 그 감각적 용명이 기인한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했다. 그래서 존재에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했다. 무명에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했다. 그래서 용루, 유루, 무명루 하는 것들에서 해탈한다는 거야. 그 우리 존재는 다 욕구의 존재지. 욕망의 존재인데 욕망의 존재라는 욕망은 첨예하고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그거 있으면은 사람이 천박해져요. 천박해져요. 사람이 천박하다 할 때 천자가 미천할 천자지만 박이라는 게 얇을 박자거든. 경박하다. 왜 박자를 얇다고 했을 때 사람의 행동 중에서 얇은 건 뭐죠? 우리가 얇은 걸 행동 양식에 얍실하다잖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사람이 얇아집니다. 경박하다. 감각적으로 하면 사람이 경박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존재기인한 법매. 존재는 저게 자기가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자리, 권위, 그죠? 이런 것들에 뭐냐면은 집착하는 거지. 집착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다 은퇴 시기가 됐고 막 은퇴하고 사람들 남자들도 그러고 있잖아요. 스님들도 이제
그 모든 관직에서 내려오면 뒷방으로 가거든. 뒷방으로 가는데 뒷방 가면 누가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안 찾아옵니다. 뭐 나한테 요즘 1년에 누구 이렇게 뭐 물으러 우리 신도들 말고 전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옵니다. 나한테 전화해봐 이득이 없거든. 안 옵니다. 안 오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실은 그렇게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됐고 영향력이 없을 시기가 됐잖아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하려고 뻗뛰기고 그 자리에 있으려고 그렇게 하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다 보면은 좀 더 경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에 해탈해야 되죠.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긴다.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도명은 성취되었다. 태어나면 다 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는다.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더 이상 내가 욕구를 가지고 무슨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수인심 보살하고 나련 보살하고 차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10년 전에 우리 절이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비용이 있었으면 일을 몇 번은 더 저질렀을 거야. 근데 요즘은요 저지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나는 그런 전조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니고 뭐 그걸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누가 한다면은 도와줄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법망스님이 갑자기 부산절을 더 큰 장소로 넓혀야 되겠습니다 하면 있는 돈 내가 다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마음을 안 내네. 46. 넓혀가지고 또 신도 없으면은 이게 넓혀가지고 신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걸 따져봐야죠. 넓히면은 이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법당 넓힌 것도 실은 따졌잖아요. 야 이걸 따져가지고 뭐 더 넓히면 되나 안 되나 하는데 넓히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천만 다행인데 나름 우려대로 안 될 수도 있죠. 되게끔 하면서 따지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 법당 넓히는 건 환경 개선의 의미가 있었고 플러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감사하다 고맙다 이게 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불사를 해야죠. 근데 불사 소식이 아직까지 여태껏 없다는 이야기는 뭐죠? 뭔 생각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46. 뭐라도 꿈틀거려야 되는데 안 합니다. 46.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렇게 말한다. 열애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래 10가지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칭송받게 된다면서 앞에 이야기를 거듭하게 되는데 묘하게도 이전의 업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락을 받는다라고 해도 부처님은 맞고 자제천에 만들어져서 해도 맞고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하는 이야기가 쭉 옵니다. 왜 그러냐? 이미 결과적으로 이렇게 업의 이야기라든지 자제천의 이야기라든지 이 모든 것은 실은 일을 할 때의 심사였어. 결과적으로 해석하는 문제였어. 결과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었죠. 그 결과적으로 해석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해석할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자기 삶에 대해서 궁금한 거잖아.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면은 부처님께로 다 가르침으로 온다는 그러한 자신감으로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